자,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제 아까 계약갱신도 되게 사람들이 좀 혼동스러워 하시는 부분이고,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증액입니다. 그러니까 월세를 올리거나 내리거나, 예, 증감이니까. 그래서 법적으로 우리가 보면 어떻게 되는 법 조문에는 제가 읽어 드릴게요. 보증금이 증액이 있은 1년 후 조세, 공과금, 그 밖에 부담이 증감이나 경제적 사정의 변동으로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는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으나, 여기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대부분 청구는 해도 주인이 올려달라. 안 올려주잖아요. 말로 올려줄 겁니까? 보통 올려주는 분도 있겠죠. 근데 이게 대해서 강제성이 없어요. 그럼 결국에는 어디로 갑니까? 판사한테 판단을 받아요. 근데 판사도 이 어려운 경기에 올리라 하겠습니까? 100% 집니다. 예, 그러니까 법은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거는 안 맞는 거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아셔야 될 게, 우리가 보면 임대차 기간을 일부러 못 올리게 장기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2년, 뭐 심지어는 5년까지 하시는 경우 있어요. 왜? 사람들이 알게 계약을 하면 그때부터 올수 못 올린다. 만기까지는. 아니죠. 금방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계약 기간 중에도 1년 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 좀 아시는 분은 1년 만에 청구한단 말이에요. 법적으로 가요. 자기가 할 수 있습니다. 예, 이런 것들은 이제 상식적으로 아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계약 해지권은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은 주택은 2번, 예, 그리고 상가는 3번 안 주시게 되면 금액을 다 채워야지만 계약 해지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예, 그러면 이제 그거를 바로 청구를 해요. 예, 그것도 이제 좀 분쟁이 많을 수가 있으니까 내용 증명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형식을 갖춰서 청구를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당신 내 해지한다 해놓고 거기에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뭐 요즘에 뭐 녹취나 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법적인 증거로 또 약할 수 있으니까 무조건 형식에 맞춰서 바로 이제 이 사람 진짜 봤을 때는 내보내야 돼요. 딱 보면. 그러면 이 사람 무조건 예치하는 순간 바로 내용 증명 떼어버려. 이렇게 가셔야지 나중에 피해가 없다는 거죠. 민법에 보면 임대차에 보면 있는데, 거기 보면 필요비하고 유익비라는 게 있습니다. 예, 필요비와 유익비가 있고, 이 부분은 이제 나갈 때 청구를 하거나 아니면 현재 상태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보일러 고장 났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전화하잖아요. 예, 그러면 주인한테 이거 고장 났어요. 고쳐주세요. 그럼 당신이 고쳐라. 내가 그 돈을 주겠다. 이게 일종의 필요비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유익비는 예를 들어서 뭐 잘 없는데 아파트 보면 입구에 뭐 문 있잖아요. 예, 그거를 이제 편의해서 내가 좀 만들었다. 그럼 나중에 나갈 때 어쨌든 이 뭔가 좀 추가된 돈이잖아요. 그럼 이 부분은 청구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집주인의 동의를 안 얻게 되면 나중에 또 분쟁이 생깁니다. 예, 사전에 항상 주인한테 물어보고 하시는 게 제일 좋다. 종류가 많죠. 보면은 이제 바닥, 뭐 영업시설 이런 식으로 이제 권리금이 많은데 분쟁도 많은 게 권리금이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주인이 예전에는 그 권리금 자체에 대한 보호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나가라 했죠. 근데 이제 법에 이제 그게 명시가 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법에는 계약 만료 6개월에서 만료일까지 새로운 임차인을 주선을 하게 되면 그에 대해서 방해를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집주인은. 근데 이제 또 그 판례가 또 있어요. 판례에 보면 그러면 만료일 지나면 어떻게 되냐? 그분들도 보호를 해준다. 보호를 해준다기보다는 인정을 해준다는 거죠. 그게 대부분 판례가 있는데, 그때 이제 계약기간 5년이, 연장 5년 가능할 때 대부분 판례거든요. 그 뒤로는 지금 판례가 없는데. 그러니까 계약기간 끝나도 권리금 받고 나갈 수 있다. 이 정도까지만 아시면. 이게 보면은 이제 제일 문제가 좀 많이 발생하는 부분인데, 뭐냐면은 그냥 이제 상가 같은 경우 특히 그래요. 주택은 거의 없고 자기가 잘 이제 뭐 권리금 받아가지고 잘 했어요. 근데 그 뒤로는 뭐 상권 자체가 다 죽든지 뭐 경기가 안 좋든지 해가지고 권리금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럼 결국에는 나가야 되잖아요. 그럼 뭐 이 시설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 보면 여러 가지 판례들이 있는데, 다양한 판례를 제가 소개하기보다는 저는 간단하게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문제가 뭐냐면 화재, 그러니까 그 불이 나기 전에 뭔가 사전에 조치를 취해야지. 불이 난 뒤에 조치를 취해봐야 다 타고 없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계약 체결할 때 특약을 잘 적어라.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 어떻게 하냐면 부동문자, 그러니까 지금 딱 그 계약서상에 딱 정해져 있는 원상복구한다, 요래 되면은 서로의 분쟁이 생겨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떠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노래방을 하고 있어요. 시설이 남아 있어요. 세입자 나가버리고, 그러면 그 시설을 그대로 철거하지 말고 또 노래방 하는 사람한테 넘겨주면 빨리 또 인장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시설을 그대로 그 세입자가 썼어요. 그러면 이거를 세입자가 나갈 때 무상복귀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자기가 추가로 또 실수했어요. 그럼 추가한 부분만 하면 됩니다. 판례상으로. 그러면 이게 서로가 분쟁이 되니까 딱 적으란 말이죠. 기존에 있는 시설은 특약에 원상복구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적어 놓으면 되는데 이걸 안 적는 거예요. 그냥 부동문자로 그냥 원상복구로 가버리니까 서로 분쟁이 생긴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인 입장에서는 니 써도 된다, 그 대신에 나갈 때 원상복귀 해라, 기존 시설 다 원상복귀 합니다, 이렇게 딱 적어 놓으면 된다, 구체적으로. 예, 이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거를 안 해요, 대부분. 안 하다 보니까 나중에 불나고 난 뒤에 싸운다. 그러니까 이게 저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제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제가 그 대원총회 의장을 맡고 있지만, 우리 회원분들이 11만 정도 됩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지금 2년 상간에 공인중개사분들이 정말 욕을 많이 듣고 있죠. 예. 그러니까 그 대표적인 게 보면 이게 전세 사기입니다. 근데 이걸 통계적으로 보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업으로 하는 사람들인데, 그 전세 사기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출장 가고 그 다음에 돈 다 물려주고 얼마나 우리가 수수료 받는다 그래 하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극히 없단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 뭐냐, 깡통 전세죠. 그러니까 제일 큰 게 저는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정책, 부동산 정책을 뭐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국가에서도 미래를 보고 장기적으로 정책을 해야 되는데, 단기적으로 자꾸 정책을 펴다 보니까 이거는 문제가 자꾸 생긴다.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냐? 예를 들어서 시세가 급등한다, 그리고 급락한다. 그러면 결국에는 거기서 피해자들은 전세자들이죠. 왜? 자기들 입장에서는 이게 집값과 따라가는 게 아니고요, 약간 상관관계가 있지만 다르거든요. 이제 집값을 넘어가 버려요. 추월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되면은 결국에는 또 깡통 전세가 생기고요. 급락하면 또 깡통 전세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당연히. 예전에 내가 2억이었는데 시세가 1억 5천밖에 안 된다, 당연히 깡통 전세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국가적인 측면에서도 중장기적으로 계획적으로 뭔가 정책을 펴서 전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그걸 만들어야 된다. 자꾸 지금 언발에 오줌 누듯이 정책을 펴게 되면 결국에는 이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건 사회적 문제다. 그러니까 국가 차원에서도 이거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중장기적인 정책을 펴서 전세 세입자도 안정적이고 소유자분들도 안정적이게 그렇게 가야 된다.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